시니어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만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 얼굴, 말투, 성품이 다 호감 가는 듯하여 자주 만나게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모를 알게 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무대에 나설 때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이 우리의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게 비유하자면 독버섯일 것입니다. 독버섯은 초기에는 생명의 녹색과 함께 싱그럽게 태어납니다. 숲을 산책하며 마주한 독버섯은 그들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혹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아름다운 자태에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두꺼운 어둠으로 채우며 그들의 독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 입힙니다. 독버섯과 같이 그들은 처음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마비시키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며 때로는 그들의 독에 스스로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독버섯이 우리 체내에서 번식하며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퍼뜨린 독에 둘러싸여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들의 독은 깊숙이 침투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 독에 중독되어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변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그들의 성격을 모방하여 그들이 가진 비정상적인 성격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학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의 숲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독에서 벗어나 생명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독버섯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독버섯처럼 우리가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지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사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람개비와 같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회전하며 그 방향은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때에는 온화하게, 어떤 때에는 횡포를 부려 사람을 주무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관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웨이터에게 명령조로 말하거나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등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대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박꾼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종종 그들의 행동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때로는 자신조차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나 능력을 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런 걸로 어디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냐? 너의 그냥 시간 낭비로 너의 노력은 헛수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타인을 이용하는 인간. 정상적인 인간관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때때로 타인의 순수한 감정과 선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예컨대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런 조언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덫을 놓아 타인을 조종하곤 합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특성은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교묘하게 추진하는 능력이 있으며 지능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추잡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악행이 발각될 경우 그들은 실제 행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놀랍도록 자연스러워 때로는 이들은 피해자로 자신을 가장하며 그들의 행위를 더욱 숨깁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주변에 지시만 내리고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이의 능력이나 소유물에 대해 질투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침해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이 가족, 특히 부모라면 그 상처는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식했을 때 그들을 위험 인물로 인지하고 가능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비밀이나 정보를 주저없이 털어놓는 사람들도 같은 범죄에 속하며 이러한 행동을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와의 소통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번째, 뒤통수에서 남의 욕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악담을 뒤에서 전하는 사람에게 경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특히 당사자 앞에서는 친절하게 행동하고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음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한 비유로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등한 대상으로의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병을 치료하려는 동정심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성격이 나쁜 사람을 대하더라도 병에 걸린 사람처럼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에 대한 스트레스나 분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을 대등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대신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나 그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도 결국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악역을 마주하는 일은 언뜻 보면 불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을 통해 반성과 성장의 계기를 얻는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야 할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그들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으로 인해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적어도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충돌이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그들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는 자신을 더욱 스트레스 받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중요하며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대화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형성하므로 상대방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의견에는 그만의 일리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자존감을 얻게 되며 소통은 겸손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순히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니어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